한 부부를 상담했다. 그들은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이 내 앞에 앉았을 때 부인이 쉴 새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아내는 고무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할 말이 많지요. 술을 적게 마시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고기를 적게 먹으라고 하면 듣지 않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면 듣지 않아요. 현재 건강검진 결과 혈액 내 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남편에게 죽을 끓여 주었는데 죽도 엎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참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끊었다. 누가 당신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내 나이 50이 다 돼 가는데 자꾸 애 취급하면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고 말하는데 말이죠. 잔소리하는 엄마를 둘이나 두고 싶지 않아요. 당신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함께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바람과 비를 막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모든 비바람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 결혼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어디 결혼뿐이겠는가? 삶의 모든 면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자녀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방에 들어가 자기 세계에 빠져들기 일수다. 사장은 직원들 말을 듣지 않아 의견을 제시하면 핑계로 여긴다.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친구에게 조언해 주지만 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를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 배우자, 상사, 친구로서 상대방이 해낸 90점을 보는 습관이 있을까? 아니면 상대방이 하지 못한 10점에 초점을 맞출까? 분명 후자다. 한 아이가 90점을 받았는데도 부모는 왜 100점이 아니야? 왜 이렇게 부주의해?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냐? 형편없어라고 말한다. 아이 입장에서는 90점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부모에게 연거푸 혼난 것이다. 그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모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상대방이 못 채운 10%를 비난하고 책망할 때 상대는 자신이 해낸 90%를 보여주려고 애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사실 다투는 쌍방은 모두 옳다. 단지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심의 초점이 다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중요한 이유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온 힘을 다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없다. 그렇기에 일단 상대방 견해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게 된다. 자기 가치가 충분히 높아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물어보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느새 그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연히 그의 방어 기제를 촉발해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아직 적절한 소통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먼저 상대방이 이미 해낸 부분을 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상대방과 함께 의논할 수 있다. 상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자. 만약 이렇게 소통한다면 누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사실 소통하기 어려운 상대는 없다. 다만 내가 상대방을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방어체제가 가동돼 소통이 차단됐을 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을 보고 잘한 점을 인정하고 그가 나를 신뢰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소통도 협상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 모든 관점이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온 세상은 우리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인생을 결정짓는 내 안의 감정 패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 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누군가는 상대에게 자신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누군가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알려준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왜 반복해서 공경에 빠지는 걸까? 그건 바로 익숙한 삶의 패턴과 연관이 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할지 고통스러울지, 강할지 나약할지, 긍정적일지 비관적일지, 희망이 가득할지 절망적일지는 모두 우리 내면의 인생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인생은 결국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생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인식한 다음에야 우리는 새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과 불공평한 운명을 불평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이 책에서 각자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톨스토이의 명언 한마디.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나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화낼 일도 없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낸다. 바람결에 던진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 불행은 불행을 저지른 이에게 돌아온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며 살자.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